가상화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거나 좀 가혹하다, 어떤 중지가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파산연구소에서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던 사례를 하나 소개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 7월 20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고 2023년 2월에 이제 개시 결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요. 경위랑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총 채무액은 원금 1억 1,100만 원 정도였고요. 변제율은 원리금의 16.7%, 탕감액이 원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9,290만 원 정도 탕감을 받으신 분이고요. 변제율이 굉장히 낮게 나왔죠. 그래서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원래 급여가 많지 않았던 사회초년생이에요. 고령의 모친과 자녀도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비가 모자란 분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임대아파트가 이제 기간이 되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이분이 또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소득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가상화폐에 빠지게 되신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상화폐 투자가 실패를 해서 대출금도 많고 원리금도 많은 상황이어서 이분이 이제 급여가 적다 보니까 도저히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회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제도를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분의 특징이라고 하면 형제가 좀 많으셨어요. 형제가 4분이셨는데 어머님께서 과거에 이제 이혼을 하시고 4분 중에서 그 신청인이 어머님을 부양하고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에서 다른 형제들은 왜 그러면 이 분을 부양할 수 없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거든요. 왜 부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잘 소명을 해서 40만 원 정도의 추가 생계비를 저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19년, 20년, 21년에는 상여금이 없었는데 22년에 신청할 때 딱 상여금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2022년 소득 기준으로 이분의 변제금이 산정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셨고 되게 합당한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2022년에 상여금은 일시적으로 딱 한 번만 나온 것이고 사실상 19년, 20년, 21년 동안 상여금이 나오지 않은 것이 정상적인 근무 형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소득이다. 2022년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소득 반영을 하지 않고 잘 정리가 된 케이스고요. 제가 관할이 수원지방법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 2022년 7월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준칙이 개정이 되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 투자금, 주식 투자금 이 부분을 청산가치로 반영을 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지만 기타 법원 등에서는 이제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따라서 회생위원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가상화폐 부분을 잘 소명을 했고 요새는 이제 지방법원들 중에서도 많이 가상화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거나 좀 가혹하다 어떤 중지가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가상화폐 투자금이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잘 소명을 받아서 낮은 변제율 16.7%라는 변제율로 개인회생 게시를 받게 되었고요. 감사하다고 또 저희 카페에 후기를 남겨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8년생 남자고요. 오래된 주식 채무로 인해서 회생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제목이 너무 알바 같아서 의심하실 것 같은데 알바 정말 아니고요. 오늘 방금 게시 결정문 송달받아서 후기 남깁니다. 이상현 변호사님, 이승주 과장님 정말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제 선택을 스스로 너무 칭찬하게 되었네요. 이상현 변호사님이 솔직히 다정다감하거나 그러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았지만 일 하나는 정말 잘하시고 수입료를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변호사님들과 상담도 많이 해봤는데 이 정도 탕감률을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없었습니다. 상담하셨을 때보다 더 낮은 월 변제금으로 변제 계획안을 짜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여기 사무소에서 정말 채무자의 편이 되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대한 변제금을 잘 방어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나름 회생 공부를 많이 해서 한 달에 변제금 80만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30만 원을 더 깎은 금액으로 개시 결정을 받아주셔서 정말 많이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변호사님과 이승주 과장님 입장에서는 변제금을 조금 높이면 빠르게 개시 결정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피 같은 돈임을 알기에 끝까지 제 편에서 싸워주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서류 준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변제금 상행 방어는 채무자가 해야 하고 변호사님은 그 서류를 잘 싸워주시고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사실 제 나이 또래에 코인 주식으로 회생하려는 친구들 솔직히 많은데 여기 추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5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죽고 싶었지만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마음으로 여기서 회생을 진행하게 되었고 변제율 16.7%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인가까지
제가 잘 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이승주 과장님, 어떻게 보면 수임료가 낮은 일들을 많이 처리하시다 보니 고되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일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은 회생 개시인가 면책받는 일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시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들로 꼭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지만 다시는 보면 안 되는 분들임을 알기에 기쁘면서도 슬픕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이분이 지금 그 후기가 굉장히 좀 밝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내가 실패한 거, 그다음에 채권자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된 거, 그래서 자기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좀 많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고 많이 어두운 상태로 진행을 하셨는데 이렇게 성격이 조금 더 밝아지신 것 같아서 저희도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코인을 하고 주식을 하고 회생을 하는 게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렇게 판단을 미스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살아가야 될 집이 필요한데 이제 보증금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뭐 코인에 뭐 100만 원 넣으면 다음날 200만 원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나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 그런 이제 분인데요. 이런 분을 이제 사회적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고 단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아량으로 이런 분들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코인이나 주식으로 많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물론 이제 그런 분들에게 높은 탕감률을 저희가 약속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드릴 수 있다고는 약속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허덕이지 말고 그리고 또 계속 추가 대출 받으면서 버티지 말고 개인회생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